어우, 덥다 해도 여기만큼 더울까요? 대구는 참 어디서 어디를 봐도 사방을 둘러봐도요 산이 참 높고 이렇게 빙 둘러져 있습니다. 높은 산들이 더운 열기를 가둔 불타는 솥단지. 네, 여긴 대구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곳 대구를 대프리카라고 부른다죠. 대구 아프리카. 땀 좀 닦으시죠. 네. 혹서의 계절을 견디기 위해 나름대로 개발시킨 그들의 빨간 밥상. 뜨거운 계절에 뜨거운 음식을 먹고 빨갛게 힘써서 힘. 게다가 더울수록 몸 지켜줄 보양 음식도 필요한 법이죠. 어우 매워. 불을 집어 먹는 것보다 더 맵네. 여기는 대프리카. 지금은 빨간 맛의 계절입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든 이 계절에 농사일을 하는 건 얼마나 고역일까. 여름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서 늘 드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땅바닥에 퍼져 있어야 할 수박이 모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아이고, 전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예예. 식품종이라서. 네. 이것이 1인 가족 시대를 겨냥한 애플 수박. 요즘 뭐 핵가족화 시대다 보니까 뭐 작은 걸 다 선호하니까. 맞습니다. 예예예. 그냥 수박이 크면은 들고 가기도 무겁고. 예예. 어유, 저 안에도 이러시는 예, 분들이 계시네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하시고 제가 그래요? 2대째 들어와서 농사했습니다. 2대째시구만. 예예예 맞습니다. 아이고, 훌륭한 예예. 훌륭하신 아버님을 만나 뵙게 된 것 같네요. 제일 무거운 게 여름에 수박 껍질을 집어넣은 비닐에 가져가기가 제일 힘들어요.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게. 고기 굽으면 고기 굽는데? 예예 그걸로 닦으면 깨끗하게 잘 진답니다. 다 익으면 그렇게 초록이 강해집니까? 예예. 초록이 강해지면서 네네. 저희 수박은 밑둥 부위가 좀 약간 연해지면서 뭐 그런. 네네. 예. 바닥에서 자라는 걸 이렇게 매달아 예예. 자라게. 이렇게 아이고. 따서. 그 이제 지금 뭐 이게 수박 먹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따로? 어머니께서. 예, 밥맛 와, 없을 때 잘 익었다. 밥맛 없을 때에 네. 수박하고 된장하고 밥하고 물에 말아서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하하, 된장을 그러면 수박을 된장에 찍어 먹어요? 예, 그래 먹으면 참 맛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예. 드셔보시죠. 네네. 드시면. 네, 이 집안의 여름나기 비법은 바로 수박과 된장. 우리가 농사를 지니까 그래 먹어봤어요. 네. 예, 맛있어요. 그래가 먹으니까. 우리 된장에 수박과 더불어 같이 먹는 맛. 예. 재밌습니다. 수박을 늦게 좀 덜 익은 거 이런 것도 따가지고 예. 땅을 파가지고 네. 땅에다 묻어놓고 예. 하하. 하나씩 내 먹으면 안에서 썩은 것도 있고 예. 아하. 괜찮은 것도 이렇거든요. 그런데 괜찮은 걸 하나씩 꺼내고 먹으면 참 맛이 있어요. 냉장고 시원하게 해야지 했는 것보다 더 시원하게. 아이고, 이게 주시는 게 애플 수박 애플 수박 국수. 네. 이 안에 국수가 있군요. 40년 수박 농사꾼의 별미가 수박국수라는데요.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삶은 국수에 수박즙을 붓고 거기에 고추장과 김치 국물로 양념을 만들어 칼칼한 맛을 더하면 됩니다. 이게 달짝지근하니까 이게 손님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단짠의 맛. 달고 짜고 수박국수가 2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참 맛있게 만드는 건지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맛있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국수를 예, 일하다가 새참을 가끔 해 먹는 겁니다. 수박 국수 새참. 예. 너무 더워요. 바람 한 점 없는 이 여름을 어떻게 견뎌야 하죠. 괜찮아요. 여름을 위해 태어난 이 녀석이 있으니까요. 수박이 예. 오, 예. 잘 익었다. 빛을 달궈진 수박 왜 이리 시원할까요? 맛있게 먹어보아요. 네, 아유. 수박 농사꾼의 구슬땀이 키운 빨간 맛 덕에 저도 잠시 더위를 피했습니다. 수박 진짜 크다. 한쪽에 볼까요? 아휴, 수박을 과일로만 먹는 줄 알았는데 수박으로 할 수 있는 음식이 꽤 많다는데요. 우선 고기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박 잘라서 맛있는 부분은 그냥 가정에서 드시고요. 옆쪽에 짜투리 남아있는 걸로 갈아가지고 고기 재일 때 넣으면 잡냄새가 제거돼요. 수박의 천연 당 성분이 연육제 역할을 한다네요. 불쏘시개도 아니고 이 더위에 불 앞에 앉아 뭘 저렇게 넣는 거죠? 맥반석돌입니다. 여기 열 전달도 우수하고 해서 이걸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음식하다 말고 맥반석을 굽는 이유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해물찜을 해먹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맥반석과 해물찜이라. 우선 맥반석을 반나절 이상 불에 달군답니다. 그렇게 하면은 원적외선 방사량이 많아진다는데요. 잘 달구어진 맥반석을 빈 수박통 속에 넣습니다. 오늘 맥반석들 냉온탕 목욕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 굵은 소금을 넣으면 재료에 간이 배어 풍미를 더한다는군요. 신세대 농부들답게 여러 가지 수박 요리를 개발하다 찾아낸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수박 뚜껑을 덮고 1시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안에서 계속 열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즙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물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즙이죠. 껍질 속에 배어 있는 수분이 지금 이게 계속 흘러내려서 이게 지금 새우와 꽃게에 다 배어든다는 얘기죠. 그게 배어들면서 잡내도 잡아주고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탱글탱글한 식감입니다. 바로 바다에서 잡아서 바로 해먹는 느낌입니다. 이호섭 씨는 10년 넘게 큰 건설 회사에 다녔다네요. 그러나 5년 전 고향으로 내려와 아버지의 수박 농사를 이었답니다. 이제 기농하기 5년 전부터 집사람을 한테 얘기를 했죠. 농사 지으러 가면 어떻겠냐고. 5년 설득 끝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결사반대했던 사람이어가지고 한 3년 정도는 적극적으로 못 도와주고요. 작년부터 제가 마케팅 쪽으로 담당해서 도와주게 됐고요. 와, 잘 익었다. 잘 익었네. 1시간 만에 새우가 먹음직스럽게 익었네요. 이야, 새우에 살이 빨리 깔아. 내 먹을 건데. 요즘 이 부부 농촌 생활을 하며 알콩달콩 다시 신혼을 즐긴답니다. 이번엔 게 맛도 봐야 할 텐데요. 맛있겠다. 살기 위해 끼니를 때우던 도시 생활을 돌이켜보면 이런 음식 즐기는 게 새로 익힌 사는 맛이랍니다. 맛있어.
맛있다. 확실히 살은 탱글탱글하고 이 잡냄새 다 잡아줬고 보통 채반이나 이런 데서 쪘을 때는 그 새우 안에 들어있는 수분이 날아가니까 조금 퍽퍽한 맛이 나는데 얘는 그 수분을 그대로 새우 속에 다 담아놔가지고 탱글탱글해요. 너무 맛있어요. 네. 네, 이제 어머니가 솜씨를 발휘할 시간입니다. 수박에 잰 돼지고기를 고추장에 빨갛게 묻혀 볶습니다. 다 익을 즈음 마지막 한 수. 수박을 넣고 볶으면 아삭아삭 씹는 맛이 좋은 제육볶음이 완성됩니다. 이번엔 콜라겐 덩어리인 닭발이 올라왔는데요. 토마토 고추장이 들어간 매운 양념의 닭발. 볶을수록 닭발에 토마토 향이 스며듭니다. 초등학생 애들도 할머니 닭발 한다고 얘기하면 온 가족이 다 모여요. 이 닭발은. 외손자, 외손녀, 외손자, 친손자, 친손녀 넷이서 얼마나 잘 먹는지. 닭발의 매운맛을 더 가미시키는 청양고추와 양파를 넣고 볶으면 손주들이 그토록 사랑한 할머니표 닭발이 익어갑니다. 이 닭발을 먹으면 일단 경상도이기 때문에 진짜 매워요. 매운데 그 대신 쫀득쫀득한 맛과 처음에 양념할 때 토마토를 넣어가지고 이게 딱 먹으면은 약간 새콤달콤한 맛을 조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 여름철 입맛 돋우는 매운 토마토 닭발 볶음입니다. 쫀득쫀득하네. 토마토 향도 나고 토마토 향이 나. 결정적으로 억지로 맵네. 맵다 하면서 자꾸 당기는 중독성. 매워요 나는. 화끈화끈하게 먹어 땀도 빼주고 해야지 몸에 이제 보신을 한 느낌 팍팍 들어요. 음식은 땀을 흘리면서 팍팍 먹어줘야 돼요. 저희는 또 도시다 보니까 이게 아스팔트라든지 도로가 달궈지면 말이 35도, 36도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저희는 뭐 40도 이상. 여기 지금 도로가 달아 올라가지고 거의 뭐 40도 가까이 올라가네요. 연일 40도를 육박하는 요즘입니다. 이것도 다 녹아서 밑에 붙어버렸네. 이야, 이게 다 녹았네. 모든 게 다 녹았어요. 이미 1942년에 40도를 기록한 역사 깊은 폭염의 도시죠. 그런 대구의 더위를 재밌는 조형물로 표현했네요. 이거 참 재밌게 만들어낸 이것도 그냥 완전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대구의 별명 데프리카란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데프리카 잘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을. 아이고 사진 찍느라고 했어요. 아니요. 이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운데 그 안에 들어가 사진을 찍어 그래?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뜨거. 아이고 발져 나가나. 이 데프리카라는 게 대구의 아프리카 뭐 이렇게 얘기를. 대구에 아프리카 유학생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아프리카 유학생이 아프리카보다 대구가 더 덥다고 해서 그때부터 데프리카라고 이름. 아프리카보다는 여기가 더 덥다. 네. 이래서 대구 프리카다 여기는. 네. 데프리카. 고진감래라는 단어가 제일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더위 뒤에 오는 시원함을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이 대구에 있다 보면 이 더위를 이기는 힘이 생겨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참 생각이 근사하네요. 그러니까 이왕 더운 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꿈보다 해모인지는 몰라도 역시 화끈한 대구 시민답습니다. 여기 화끈한 남자 정성용 씨가 있습니다. 이 더위에 불가마 같은 주방을 지키는 중국집 주인장. 그는 장인의 손맛을 전수받았습니다. 이거
중국집 하는 게 사람 힘이 많이 듭니다. 내가 해보니까 힘이 드니까 사회한테 하지 말았고는 권유를 했지. 그러나 부인이 하려고 자꾸 하니까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하라고 했죠. 아버님이 40년 가까이 해오시는 음식을 몇 년 만에 따라잡기는 힘들겠죠, 충분히. 그 맛을 내는 게 가장 힘든 거죠. 장인 어른이 처음 개발한 음식은 중화 비빔밥. 이 음식이 태어난 곳은 근대의 옛 정취가 흐릿하게 남아있는 중구 남산동 임세골목입니다. 3년 전 장인은 몸이 안 좋아 은퇴를 하고 가끔 이렇게 사위 심부름이나 해줍니다. 예, 되십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점심만 먹었다가. 뭐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그래 보게. 여전히 부모님 앞에선 시험 보는 학생 같습니다. 장인어른의 장작품인 중화 비빔밥은 원래 정식 메뉴에 있던 음식이 아니라는데요. 요리하고 남은 채소와 고기, 해산물을 있는 대로 넣고 볶아 먹었던 주방 식구들의 끼니였답니다. 중화비빔밥이 저희 장인어른께서 40년 전에 식구들끼리 이렇게 만들어 먹던 음식이에요. 그 자꾸 식구들이 같이 이제 먹는 거 보니까 손님들이 저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하다가 이렇게 이제 팔기 시작한 게 이게 중화비빔밥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건 역시 매운 음식인데요. 매운 풋고추 다진 것과 청양고춧가루로 매콤한 풍미를 냅니다. 볶은 채소를 밥 위에 얹고 마지막으로 계란 후라이를 얹는데요. 계란은 높은 온도에서 튀기듯이 익힙니다. 이때 계란 노른자를 터뜨리지 않는 게 기술이라면 기술. 이게 마지막으로 올라가야 중화 비빔밥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주방에서 즐겨 먹던 또 다른 추억의 음식. 이제 근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 없다? 하도 많이 안 나와. 크게 안 나오거든. 이건 아니고 이거는 오징어 알, 오징어 알이고 이거는 오징어 예락한 게 이게 제일 맛있어요. 전에는 안 먹고 이걸 버렸어요.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이걸 한번 해보자 싶어요. 했더니 이게 그럼 전부 해줘야 맛있다 해서 먹게 됐어요. 내가 딴 집에는 이거 안 먹었어요. 오징어가 유난히 많이 쓰이는 중국집. 늘 넘쳐나던 것이 오징어 내장이었습니다. 그걸 탕수육처럼 옷을 입혀 튀겼다는데요. 이제는 내장 구하기가 쉽지 않아 추억의 주방 별미가 되었습니다. 이게 맛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맛을 봐야 먹은 사람이 먹어봐야 맞아. 맛있다 해야지. 별미잖아. 잘 모를 거라. 국리가 좋아 없는 살림에도 버려지는 거 살뜰히 챙겨 주방 식구들 푸지게 먹일 수 있었으니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마운 음식입니다. 먹어봐. 네? 먹고 맛이 어떤가 얘기해. 이게 너무 귀한 기라 가지고 잘 없다. 비싼 거. 이제 추억의 음식을 손주 입에 넣어주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요. 네. 그래. 귀한 기라 가지고. 네. 전 처음 먹지만 맛있네요. 요리하는 할아버지 아버지를 보고 자라선지 손주도 요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도예이 커가고 짬뽕 좀 봐줍니다. 선대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집에서 자랐는데 그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막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거는? 아빠도 막 불쇼 같은 거 하니까
멋있고. 자식의 칭찬이 한여름 더위를 식혀줍니다. 조선시대부터 대구는 영남의 중심으로 번창했던 오래된 도시죠.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 늘 활기가 넘쳤던 시절. 지금도 도심 곳곳에 옛 정취가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상업도 번성해서일까 대구엔 유서 깊은 시장이 유난히 많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먹거리가 있는 시장이죠. 예. 네. 이곳 시장에 가면 꼭 있는 빨간 맛. 바로 데프리카 대표 간식인 떡볶이와 어묵인데요. 더운 여름날에 땀까지 흘리며 매운맛을 즐깁니다. 나는 이 오뎅이 이렇게 붉은 데서 나오는 오뎅은 처음 봐. 여기는 양념 오뎅. 양념 오뎅. 대부분 빨간 떡볶이와 곁들여 먹는 맑은 어묵탕도 여기선 맵게 양념을 해서 자작자작 끓여서 먹습니다. 이러니 매콤하고 알싸한 이 맛이 대구의 상징이 될 수밖에요. 맛있지요? 매웠고 화끈하고 그냥 담백고 딴 맛을 찾아낼 필요가 없어. 이게 이제 얼큰하고 담백하고 더울 적에는 이제 닝닝한 음식보다 깔끔한 음식 그런 걸 먹고 나면 속이 좀 편하잖아, 그지요? 매운 음식을 좋아하니까. 소라도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이것도 여긴 귀한 음식이거든. 내륙인데 소라가 있어요? 이거는 예, 저 동해바다에서 내륙 지방인 대구의 해산물 공급원은 포항 등 동해바다. 냉장 시설이 변변치 않던 시절부터 삶아서 유통됐다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대구에서는 해산물을 어떻게 먹었는지 궁금해지더군요. 수고합니다. 아이고. 아니 여기가 내륙 지방인데 이렇게 싱싱하게 회를 이거 횟감이죠 전부가. 이렇게 지금이야 없는 횟감이 없지만 예전에는 동해에서 삶아온 소라, 오징어 등으로 빨갛게 회무침을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고춧가루가 방부제 역할을 하니 회를 맵게 무쳐 먹는 게 현명한 선조들의 지혜였던 거죠. 이야, 참 아주 붉은색이지만 유난히도 맛있게 색이 좋네요. 너무 향이 맵게 나왔지. 야, 불을 집어 먹는 것보다 더 맵네. 야, 이걸 이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 야, 대단하네요. 그래도 그거보다 더 맵게 달라 하시는 분도 간혹 또 계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청양고추 조금 다졌습니다. 쉽게 불 때 더 매운 게 더 강도가 더 세거든. 내륙 지방이니까 대구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분지 계통이니까 덥고 맵고 짜고 이렇게 확실한 걸 확실한 거. 좋아하니까. 와, 이게 고추가 우리나라 고추입니까? 예, 청양고추. 야, 이 고춧가루 누가 생겼어 이렇게 매운.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춧가루의 매운맛. 16세기에 한반도에 들어온 고춧가루는 17세기나 돼서 서민들도 맛볼 수 있었다죠. 특히 조선의 대도시였던 대구에는 일제강점기에 성능 좋은 제분기가 들어와 고춧가루 음식이 더 발달을 했다는군요. 게다가 근방에 이름난 고추 산지들이 많았던 것도 매운 음식 발달에 한 몫을 했답니다. 영양에서도 오고 청송에서도 오고 영주에서도 오고 저희들 한 곳에서만 그 물건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사오기도 하고 납품도 받고 이랍니다. 매운맛 하나 해도 이런 매력이 숨어 있는 걸 보면은 아직도 밥상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아이고. 숨이 다 막히네.
논 한가운데 떼약볕을 등지고 뭔가를 열심히 잡고 있는데요. 얼마나 못 먹는데 임마 이거. 여간 몸이 제 녀석이 아닌가 봅니다. 이 녀석의 정체는 논에서 몸을 살찌운 논메기. 이거 봐. 어유 굉장히 크네. 팔뚝만 하네요. 우후. 따지면 정확히 한 35년 전에 이거 농가 소득을 위해서 이 논에서 몇 없이 대체 작물로 그 뭐 다른 작물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논에 메기 양식을 해보고자 제가 한두 집이 시작을 했어요. 힘 벗어 힘. 논에 물을 대고 키운 논메기는 힘이 좋고 비린내도 적다고 하네요. 나 지금 저 땀띠나게 생기고 더위 먹게 생겼어. 그 한 그릇 좀 먹고 싶어요. 자, 대구의 명물인 메기 맛 좀 볼까요? 이 집이 이 댁입니까? 이 댁이에요? 예. 아유. 여기 저 동네 형수님들이 매운탕 잘 끓이시네. 아, 요 매운탕 끓이는 집이구만요, 그냥. 잘 준비해놓고. 예, 끓여주시고. 자, 메기 잡았습니다. 메기 잘 끓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협조해 주셔서. 더우신데 여기 들어오니까 매운탕 비린내가 나네. 벌써. 부곡리는 메기 하나로 똘똘 뭉쳐 다들 우애 좋게 사는 동네입니다. 이들이 처음 선보여줄 메기 요리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먹는 메기 보양탕. 내장 빼는 메기 뱃속에 찹쌀이며 은행, 마늘, 대추, 삼계탕을 끓이듯이 몸에 좋은 것들로 채웁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것 중에 최고봉. 완전 메기 보양식이다. 네, 장내삼 한 뿌리씩 집어넣는데요. 아이고 이거 참. 메기가 제 몸값보다 비싼 것으로 속을 채우는 호사를 부리는 모습입니다. 좀 특이하죠. 보통 우리가 매운탕을 끓여 먹는데 또 이제 여름에는 또 날씨도 덥고 하니까 특히 이제 더운 날에 또 보양식으로 메기를 가지고 안에 내용물 뭐 마늘이라든지 대추라든지 찹쌀, 뭐 인삼 이래 이어 가지고 보양 요리로 그래 먹습니다. 메기 손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속보다 겉. 껍질에 묻어있는 점액질이 소화와 단백질 흡수를 돕는다는데요. 이게 메기에서 나오는 진액이거든요. 이게 끈적끈적한 게 들어가야 소화도 잘 되고, 예, 또 메기 어떤 그런 깊은 맛도 있어요. 메기는 껍질이 제일 그 영양분이 많은데 그 껍질을 벗겨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메기는 껍질을 안 벗고 그냥 매운탕을 끓여서 먹는 게 최고의 보양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철 떼약볕 농사일이 워낙 고된지라 동네 안악들은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보양탕을 끓인답니다. 아, 너무 오래만 매워 죽겠다. 이 메기 매운탕, 이 여름에 보양탕 이거 한번 끓여 먹으려니까네 눈물 콧물 다 뺀다 지금. 보란마이가 맛있어. 특히 여름엔 입맛을 자극하는 고춧가루를 많이 넣습니다. 이는 가을철에 메기가 기름이 어리고 쨍 알도 싫고 쨍 맛있어요. 지금은 여름철에는 기름기는 없고 이래도 열철이라고 뜨거운 걸 먹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이 먹고. 뜨거운 계절에 뜨거운 음식을 먹고 뜨겁게 불을 떼고 빨갛게 예, 이렇게 끓여야 이 안에 있는 이 노폐물도 쫙 빠져나가고 그렇게. 그래서 메기 매운탕이 좋은 거라요. 고추는 비타민 C가 풍부해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기 더없이 좋은 식재료죠. 저도
저도 오늘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저 편하게 많이 잡수세요. 좋은 쪽으로 좀 많이 주이소. 찹쌀도 넣고 은행도 넣고 또 삼도 들어가고 대추도 넣고 또 마늘도 넣고요. 닭백숙 하는 거나 메기백숙 하는 거나 맞아. 고향 매운탕. 고향탕. 네. 오늘 한글 접속하시면 뼈도- 간단하게 잘 보내실 겁니다. 그걸 잡혔어. 어우 매워. 아이고 좀 맵습니다. 네. 근데 이걸 먹은 후에 이제 오는 쾌감. 네. 이것 때문에 이걸 좋아하시는 거죠. 땀이 쫙 빠지고 몸이 땀이 나고. 네. 우리 뭐 사우나가 땀 빼나 이거 잡수고 땀 빼나. 예. 땀이 좀 흘러야 예. 몸이 개운해지죠. 예. 매운 음식이 체온을 급격히 올리는 건 고춧가루의 캡사이신 때문이라죠. 그것이 있어 이열치열이란 더위 퇴치의 역설이 가능한 겁니다. 이야, 그거 참 맵네요. 맵지만 그 묘한 맛이 입에 감도네요. 이런 걸 말면 엔돌피가 팍 돌고. 엔돌핀이. 네. 아, 그렇습니까? 엔돌핀. 엔돌핀이 팡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 나가요. 매우나 통쾌감 무슨 그런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여름철 밭에 나가면 반찬이 되는 푸송기가 지천이죠. 그중에 이 계절엔 단연 호박잎입니다. 메기 요리에도 호박잎이 두루 쓰이는데요. 우선 포를 뜬 메기 살코기에 레몬즙을 뿌려 잡내를 잡습니다. 그것을 찔 때 호박잎을 까는데요. 호박잎은 옛날부터 생선 비린내를 잡는 노련한 저격수였다네요. 생선살이 익는 동안 여름 채소들을 잘게 다져 김치 다진 것들과 함께 들기름에 매콤하게 볶아냅니다. 그리고 나선 잘 익은 메기살을 사정없이 다집니다. 영양분 많은 껍질도 물론 같이 넣고 말이죠. 볶은 채소와 다진 메기살에 으깬 감자까지 추가합니다. 그걸 한데 섞으면 메기살 만두소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만두피 대신 호박잎이나 깻잎에 싸는데요. 호박잎과 깻잎 특유의 향과 민물생선의 맛이 어우러져 부곡리 여름 별미가 완성됩니다. 요새 호박잎하고 천지로 깔리가 있잖아. 깻잎하고 이제 이런 걸 호박잎도 뭐 된장 찌져갖고 쌈 싸먹으니까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해보면 안 괜찮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여기 한 번 더 만두를 만드는 그 재료하고 같이 이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찌게 되면은 그 배합되는 재료가 전부 다 푹 찌게 되면 더욱더 깊은 맛이 나는 거라요. 이렇게 호박잎 한 다발이면 근사한 만두가 완성됩니다. 네, 이번엔 또 뭘 만드시려는 걸까요? 논매기 뱃속에 여름 채소, 오이와 청양고추, 파프리카를 넣어 배를 한껏 부풀립니다. 그 위로 민물생선 잡냄새 제거에 빠지지 않는 레몬즙을 투하합니다. 이번에는 호박잎보다 넓은 박잎을 깝니다. 이제 메기 위에 얹을 소스를 준비해야 하는데 여름의 빨간 맛, 향긋함을 더하기 위해 고추장에 토마토 즙을 넣고 달입니다.
새콤새콤한 빨간 소스를 충분히 얹은 다음 박잎으로 꼭 싸면 이제 불에 들어갈 긴 준비를 마칩니다. 두 마리를 준비해 하나는 석쇠에 올려 뭉근히 불 위에 굽습니다. 훈제하듯이 굽는 과정에서 박잎 향이 생선에 스며들어 또 다른 풍미를 즐길 수 있다는데요. 촉촉한 맛을 원한다면 굽는 대신 찜을 합니다. 찌는 거는 찌는 대로, 구이는 구이 하는 대로 그 나름대로의 그 특색이 있어가지고 더 이 맛을 많이 자극하는 것 같아요. 재료가 익는 동안 아궁이 앞에선 이야기꽃이 피기 마련인데요. 제가 사기 결혼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쪽으로 시집을 왔어요. 처음엔 가수원을 한다고 우리 집에 가수원이 있다고 이래 이야기를 해서 와 보니까 감나무 몇 그루 있는 게 그게 가수원이더라고요. 나무가 몇 그루 있었어요? 몇 그루 없었죠. 한 5, 6그루 있었나. 예, 5, 6그루 있는데 그 감나무를 그 가수원이라 하니까 그래도 깜짝 뭐 놀랐어요. 식구들이 먹는 거는 시간 다 잘 따먹었어요. 다 먹고 그랬어요. 만화님처럼 살 줄 알았는데 이 마을에 와서 메기 요리만 노상 만들었다는 영숙 씨. 아이고 맛있겠다. 힘든 시간, 맛있는 요리 같이 나눠 먹을 이웃들이 있어 그의 인생도 매콤달콤했답니다. 봄부터 여름 내내 자라는 부추 역시 메기와는 환상궁합. 맵게 무친 메기와 부추를 넣고 볶아주면 영양 가득한 메기 불고기까지 완성됩니다. 데프리카라는 말을 아시죠? 예, 알죠. 무슨 말입니까? 그 대구가 그 아프리카처럼 그만큼 뜨겁다는 거 아닙니까? 이 데프리카에 해설이 되는 음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메기 불고기예요. 메기 불고기가 메기가 흔해서 그런가? 참 생선 불고기를 다 먹어보니 역시 매운맛이 살속까지 다 배 있네요. 다른 지역이 여기 기온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땐 좀 서운하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서운하다보다는 우리가 저 대한민국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제일 더운데 강하다. 강하다. 예, 서운한 것도 있지만 이런 강한 체력을 지닌 지역 사람이다 이런 그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딘가보다 또 자존심 있고 혹시 여기보다 딴 데 뭐 더 덥다 해봐서 자존심이 상하다. 솔직히 여기보다 딴 데 더 덥다. 네, 지금 여기 분들을 만나 뵈니까 이제 피할 수 없는 더위를 쓰다 달다 하지 않고 그냥 더운 음식 한 그릇으로 뚝딱 하고 날려버리는 그런 배포. 그런 아슬한 기질이 느껴지는 것을 숨기기가 어렵군요. 네. 제 말이 된 말입니까?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음식 하시느라 애쓰셨어요. 대구 북쪽 끝, 경북 군위, 영천 경산의 경계를 이루는 팔공산. 그 산은 또 어떤 맛을 품었을까요? 산 위에 터를 잡은 배명자 씨의 700여 개 장독대에도 세월의 맛이 있고 있습니다. 비 온다고 커다란 파라솔까지 들고 어머니를 호위하는 아들 영기 씨. 그는 어머니의 손맛을 전수받으려는 수련생이라네요. 아, 비가 와서 오늘 그러니까 고추장 따는 비 오니까 여기 항아리에 비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배명자 씨의 보물단지를 채운
고추장, 간장, 멸치 액젓 모두 세월을 품고 맛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장 쪽으로는 어머니한테 이제 계속 배우려고 지금 한 2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도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멉니다. 네. 대명자 모자가 사는 이곳은 자두로 유명한 곳입니다. 한 차례 수확이 끝나고 자두가 다시 익기를 기다리는 시간. 명자 씨가 자두를 따러 나왔는데요. 하나하나 살피고 덜 익은 것 위주로 자두를 땁니다. 이런 것들은 버리거든 나중에. 요거는 조금 덜 익었잖아요. 작고. 그러면 여기 익으면서 익기까지가 안 돼요. 그래서 농사 지시는 분들 주로 이런 건 버려요. 이런 건 단단하고 장아찌 하면 새콤한 게 맛있어요. 명자 씨가 자두 장아찌를 만들 모양인데요. 그것도 새로운 빨간 맛이겠군요. 우선 덜 익어 아삭한 자두를 골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거기에 천일염을 한 소끔 뿌려 30분가량 절여 수분을 빼주죠. 자두가 절여지는 동안 장아찌를 만들 고추장 소스를 만드는데요. 고추장과 조청을 넣고 끓입니다. 끓여야지 이게 발효가 되는 고추장이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발효를 중지도 시키는 거야. 고추장이 걸쭉해지면 소스 준비가 완료됩니다. 절인 자두에 고추장 소스를 넣어 버무려주면 자두의 새콤한 맛이 더위에 지친 입맛을 살리고 또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여름철은 좀 약간 땀을 흘리고 이러면 몸이 처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렇게 빨갛고 새콤달콤한 걸 많이 드시면 여름을 잘 날 수 있어요. 그다음 가을을 또 맞이할 때 또 가을 음식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름이란 계절이 선사한 팔공산 새콤한 빨간 맛이 완성됐습니다. 노년의 그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 제철 재료로 음식 만드는 일이라 합니다. 찹쌀 쪄가지고 이걸 이제 가지고 파프리카 밥 만들 거예요. 철 따라 먹어야 할 것도 많고 먹는 방법도 무궁무진하다는데요. 여름철에 나는 붉은 식재료들은 항산화와 피로 회복을 도와 활력을 찾아주는 특효약이라죠. 거기에 고기로 단백질까지 보탭니다. 고기와 함께 볶은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가지 말린 거예요. 근데 말릴 때 가지를 한번 쪄서 말렸거든요. 이렇게 쪄서 말리는 분이 잘 없어요. 그냥 말리면 껍질이 질겨가지고 먹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요리를 해도 이 껍질이 잘 익지 않아요. 근데 쪄서 말리면 부드러워서 물에 살짝만 씻어도 굉장히 부드럽고 지금도 그냥 먹어도 고기 맛이 나는 거예요. 음식은 식감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린 채소는 맛도 맛이지만 식감을 살리는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거기에 화려한 색 채소를 넣어 눈까지 고사하게 할 수 있죠. 네, 이제 쫀득한 찹쌀밥과 충분히 섞어주면은 속재료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속을 꽉 채워야 되거든. 까지 이렇게 꼭꼭 채워야 돼. 이렇게 해서 채반에다가 다시 찔 거거든. 완전 고기 맛이야. 이 지금 말랑 가지는. 보고 배우는 것만큼 큰 공부가 또 있을까요? 철철이 변하는 자연과
부지런한 어머니가 스승입니다. 여름철에 필요한 영양소 골고루 채운 알록달록한 밥그릇을 통째로 찝니다.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 하나하나 자신의 메뉴를 만드는 배명자 씨는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합니다. 96세 시어머님이 지금도 음식 간을 봐주세요. 싱겁다, 맛있다, 뭐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지금 시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시어머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제가 다 전수를 하고 싶고, 그걸 또다시 아들한테 전수를 해주고 싶거든요. 네네. 그녀가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장 큰 가르침은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그렇게 자연이 내주는 대로 먹을 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재료들을 가장 창조적으로 만지고 행복하게 먹으라는 것. 팔공산 그녀가 이 여름 시원한 음식으로 전하는 밥상머리 조언입니다. 가장 뜨거운 계절, 가장 뜨거운 도시를 둘러봤습니다. 저는 대구에 이제 알싸한 빨간 맛을 봤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나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덥다고 야단하기보다는 더 있쯤은 지혜로 날려버리고, 어쩜 이게 그렇지, 데프리카, 대구에서 배우는 호연지기 여름 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시원하다.